때마다 마음이 편합니다. 가장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항상 먹을 걸 주시고 항상 기념품을 주시고 하나가 지금 손에다가 2개 넣어주고 3개 넣어주고 이미 지금도 지금 제 가방에 기념품이 꽉 차 있습니다. 항상 큰 무게로 무거운 가방을 들고서 집에 가는 그런 소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리 배치가 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뀌는데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아주 좋아합니다. 이렇게죠. 멸치막하게 이런 거. 예. 스크린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요. 먼저 양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자료집 있으시죠? 자료집을 이제 한 달쯤 전에 미리 제본을 해야 된다고 해서 미리 자료집에 들어갈 내용을 좀 보내드렸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원래 자료집에 있는 것도 양이 상당히 많은데 또 새로운 내용을 넣다 보니까 제 경험상 가장 많은 PPT 페이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70페이지 얼마예요? 보통 제가 35페이지 정도로 1시간 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70페이지면은 3시간을 주구장창 떠들어야 한다는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좀 중간중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뭐를 뺄까 하는데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뺄 게 없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강의를 했는데 6개월 전에 강의에서 그동안 새로운 것들이 너무나도 새로운 길들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집어넣을 건 많은데 6개월 전 일을 때 뺄 수는 없잖아요.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랑 2개월 전에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또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상당히 꽤 많은 분량.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보여드릴 여기에는요, 자료집에 없는 내용도 중간중간 있을 거니까 알아서 참고하셔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5, 6년 전부터 해왔었던 제목은 남북미 관계 변화였습니다. 아시겠지만은 2018년도에 그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점점 안 좋아지더니 작년부터는 난리가 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불과 3, 4년 전만 해도요, 남북미 관계를만 얘기해도 충분히 남북미 관계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남북미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세계 정세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신냉전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 발생한 일인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굉장히 밀접한 일이 되어 버려져요. 그죠? 그리고 가깝게는 대만 문제 이런 등등. 그래서 좀 오늘 저는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좀 국제적인 이야기를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순서는요 똑같습니다. 최근 상황을 간단하게 짚어보도록 할 텐데 최근 상황은 깁니다. 최근 상황을 좀 짚어보고요. 2018년 시기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그 소위 말하는 한반도 평화의 봄이라고 하는 이것이 어떠한 과정과 맥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이해를 해야지만 왜 지금 이 모양 옆골이 되고 있는가 같이 비교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내려보려고 합니다. 저는요, 이미 세계는 3차 세계대전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지역, 우크라이나 같은 것 같이 일부 지역에서 실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죠. 우리가 2차 세계대전을 보통 이야기할 때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프랑스를 침공하고 이제 영국으로 가고 소련까지 올라가는 이 상황, 혹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먹고 만주를 먹고 중국을 먹으려고 하고 태평양 전쟁으로 가는 이 상황인데, 우리는 보통 제2차 세계대전을 태평양 전쟁이나 유럽에서 독일과 소련과의 전쟁으로 생각하는데요. 사실은요, 이 제2차 세계대전은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부터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은 시작된 것이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점령하면서부터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마무시한 전쟁 양상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상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차 세계대전은 곧 한반도도 전쟁이라는 겁니다. 한반도. 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것이고요. 2023년 올해 얘기를 좀 하고 현 정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입니다. 불과 6개월 전 이야기인데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를 워싱턴에 초대했습니다. 이때가 한참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때였냐면요. 이제 곧 조만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종전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아마도 종전협상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젤렌스키를 부르지 않았겠냐. 이러한 전망이 지배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젤렌스키가 미국에 가기 일주일 전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드론으로 공격합니다. 작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잖아요. 10개월 기간은요, 돈바스라고 하는, 우크라이나 그치요? 돈바스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작년 12월 달에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때린 겁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젤렌스키를 안 불렀겠죠. 안 그래요? 혼냈겠죠. 이거는 뭐냐면요. 너 참 잘했어. 앞으로도 열심히 러시아를 때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다. 오히려 올해 들어와서 2023년 들어와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확대가 될 것이다. 제 말대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죠. 얼마 전에 이제 푸틴이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특수 군사 작전이었어요.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격적으로 군부대를 투입하겠다. 점점 더 우크라이나 전쟁은 심화되고 있다. 한 페이지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자, 또 한 가지 사례입니다. 나토 사무총장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시죠, 다들? 나토 사무총장이 작년 12월인가요? 한국에 왔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좀 제공해달라. 무기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전협상, 평화협상을 하는데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아, 올해 확산되는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1월 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에서 뭔 얘기를 하느냐?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 미국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겠다. 이 말을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신박한 주장입니다. 이 주장을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NO! 해버리죠. 웃기지 마.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미국은 한국이랑 핵무기를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핵무기는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핵무기는 군사력의 상징이죠. 핵무기를 갖고 있는 미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는 한국이랑 핵무기를 공유한다? 이거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하나, 만에 하나 윤석열과 바이든 사이에서 이런 거를 합의했다고 하더라도요, 바이든은요, 노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요, 윤석열은 천기를 누설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이건 아니건 굉장히 희한한 상황입니다. 자, 이것이 연출된 이유는 뭐냐? 이것이 이제 지금 상황과도 연기가 되는데, 소위 말해서 어떻게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앞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로 어떻게든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 구상을 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해집니다.
뭐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죠. 올해 2월달이었습니다. 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는데요. 미국이 바이든이 기시다 총리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쌩까꾸 열도라고 아시죠? 모르시나요? 이 워낙에 복잡해가지고 자 쌩까꾸 열도는요. 우리 옛날에 그 뭡니까 청일전쟁 그 시기에 일본이 이기잖아요. 일본이 이겨가지고 청나라로부터 빼앗은 선물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건 이제 중국 말로는 갸오이다오, 조오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중국은 쌩까꾸 열도를 일본에게 빼앗겼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섬인데, 이 쌩까꾸 열도에서 관련해가지고 바이든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 미국은 일본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는 일본을 지켜줄 것이다. 그 안보 공약은 쌩까꾸 열도에서도 해당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시다 쌩까꾸에서 중국이랑 열심히 싸워봐. 내가 뒤를 봐줄게. 싸움을 부추기는 겁니다. 자, 이미 대만에서 대만과 중국이 싸우고 있죠. 쌩까꾸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싸우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올해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고, 뭐 한미 국방장관회담 등등이 있었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올해 전개가 되었습니다. 최근 상황을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속될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아시아 분쟁은 가속화될 것이다. 대만에서, 쌩까꾸 열도에서, 한반도에서 가속화될 것이다. 일본의 재무장은 심해질 것이다.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결국 아시아에서도 신냉전이 본격화될 것이다. 문제는 뭐냐? 고조되는 확전 위기. 우크라이나도 확전.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이 전쟁 이제는 아시아 쪽으로 확전. 대만으로, 쌩까꾸로, 한반도로. 이 양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올해 2월까지 제가 정리한 건데, 최근에 또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이게 소위 얼마 전에 한창 시끄러웠었던 유출된 도감청 문건입니다. 이거는요, 뭐냐면은, 자, 이거 잘 보세요. 종이가 구겨져 있죠. 이거는 해커가 미 국방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파일을 해킹한 게 아닌 거예요. 내부자가 몰래 A4 용지를요 반으로 접어가지고 주머니에 놓고 나와서 카메라로 찍은 거죠. 그죠? 이거예요. 이게 한 100페이지 정도. 이게 뭐냐면요, 올해 3월 1일 날 미 국방부에 보고된 정보 보고서입니다. 전 세계 CIA 지부들 전 세계 있잖아요.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에서 취합한 정보 보고서 중에 100페이지를 누가 몰래 떼와가지고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가지고, 이게 어느 게임 사이트에 이제 유출이 된 사건이죠. 이것이 유출되는데, 그 중에 한 페이지에 한국 관련된, 한국이 이겁니까? 여기죠? 한국 관련된 내용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더랍니다. 이 내용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뭔 얘기냐면요, 지금은 잘렸는데, 우리 대통령실에 국가안보실이 있어요. 김성한 실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한 실장 밑에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있었어요. 김성한 실장과 이문희 외교비서관이 대통령 집무실 어딘가에서 둘이 나눈 대화입니다. 둘이 나눈 대화를, 이게 그 두 사람이 3월 1일 날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3월 1일 날 미 국방부에 이 대화가 보고가 되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타이핑을 해가지고 미 본토로 이것을 보낸 거예요. 내용은 뭐였냐? 간단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앞서도
나토 사무총장이 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좀 지원해달라 했는데 이미 미국이 한국 정부한테 우크라이나에 보낸 무기를 미국에 판매하는 형식으로 미국에 판매한 미국이 이것을 사가지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형식으로 무기 지원 요청을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은 분쟁 지역에는 살상 무기를 어떤 형태로건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원칙 때문에 분명히 미국이 달라고 하는 무기를 보내주기는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록에요 어떤 말들이 나오냐면요 어쩌면 조만간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전화할지 모른다. 빨리 달라고.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든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어떻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문희 외교부 장관은 원칙을 바꿔서라도 살상무기를 분쟁지역에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원칙을 변경해서라도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 대화록입니다. 자, 이 대화록이 유출이 되었는데 김태현하고 있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도착한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거예요. 악의와 선의가 뭐가 중요합니까? 선의를 가지고 몰래 도착하는 거 괜찮나요? 선의를 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몰래 빼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미국은 쉽게 말해서 도청한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이 문건이 국방부에 보고된 문건이다. 도청을 해서 녹취해가지고 보내서 받은 문건이다. 인정을 한 거예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도둑 맞은 사람이 도둑 맞은 게 없다라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선의를 가지고 했을 텐데 악의를 가지고 내 이걸 훔친 것 같진 않아. 이런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또 하나. 우리 언론의 모든 언론이요. 제가 타봤는데 도감청이라는 표현을 써요. 일부 언론은요. 감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도감청 아닙니다. 감청 아니에요. 이거는요. 도청문건입니다. 감청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몰래 엿듣는 행위는요. 도청입니다. 도청은 불법입니다. 모든 엿듣는 행위는 불법인데 이것이 합법성을 띠는 한 가지 경우가 있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청구받았을 때 이때만 감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요. 자, 여러분 어느 법원에서 미국 정보기관으로 김성환과 이문희의 대화를 몰래 엿들으라고 누가 영장을 내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도청문건입니다. 미국이 도청 행위를 한 겁니다. 이 도청은요. 불법입니다. 물론 미국, 러시아, 중국 다 도청하죠.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도청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입니다. 최소한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을 때는요. 모든 나라는 신용으로라도 항의를 합니다. 그리고 도청한 나라는요. 신용으로라도 사과를 합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도청한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하나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아마 정보기관 역사에 나중에 교과서에 쓰여질 거예요.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 한국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 한번 하지 않았고 미국은 이것을 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 10여 년 전에 독일 총리실이 미국 CIA가 독일 총리실을 도청한 사실이 발각됐어요. 난리가 났죠. 독일 총리 전화해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지고 항의하고 미국 대통령 미안해 다시 안 그럴게. 아마 또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으로라도 한다는 거.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가면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한 언론사랑 대화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미국
신문에 보도가 되고 우리나라의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그 유명한 주어 논쟁이 발생했었다. 그러니까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의 주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인터뷰를 하는 기자가 주어를 빼먹는 바람에 불필요한 외교 논란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신문 기자입니다. 윤석열 스님을 인터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하필 또 이름이 나오죠. 이예기.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열받아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다시 듣고 확인해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발언을 자신의 트위터, 영어로 쓰는 트위터인데 친절하게 한국어로 그대로 타이틀 해가지고 트위터에 올린 겁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일본이 아니더라. 이런 거죠. 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요즘 언론에 많이 나왔죠. 핵 협의 그룹을 창설했다. 이게 이 핵 협의 그룹이 앞서 그 1월 2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 전력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는 이제 그런 맥락과 있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핵 협의 그룹을 창설했다이고 우리 언론에 이렇게 나왔죠.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에 미국이 핵무기로 대응하기로 약속을 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에 보도가 됩니다. 자, 윤석열과 바이든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해요. 기자회견을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핵을 쓰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의 강력한 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압도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미국이 우리 한반도가 위기에 처하면은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 무기로 대응을 하기로 약속을 했다네. 아, 미국이 핵무기로 우리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나 보구나.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하자마자 그 다음 바이든 대통령이 한 얘기입니다. 뭐냐? 협의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전혀 다른 말입니다. 그죠? 이 발언은요, 미국이 핵으로 때려주기로 했어요. 이것이고요, 때릴지 말지를 협의하기 위해서 미국은 모든 노력을 다할 거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협의할 거야. 이겁니다. 이게 미국의 본심입니다. 당연하죠. 이게 모든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자국 이익 중심주의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요, 영상 한 개를 제가 영상 한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달이었죠? 북한이 쏜 미사일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게요, 여러분들 화성포 18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게 모르겠어요. 이게 화성포 18형이라고 하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자, 제가 이해하기 쉽게 북한은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뭔지 아시죠?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태평양을 넘어가지고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요, 화성 14, 15, 17, 18 네 종류가 있습니다. 16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16은 있는데 아마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16은 없고 14, 15, 17, 18 있는데 얘가 18, 얘가 올해 처음 쏜 겁니다. 얘가 17, 작년에 쏜 겁니다. 얘는 15, 얘는 재작년에 쏜 겁니다. 즉
15, 17, 18인데 관심 있게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이 18과 15, 17의 차이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냐? 첫 번째는요, 15와 17은 액체 연료입니다. 얘는 고체 연료예요. 액체와 고체의 차이는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랑 가만히 보시면요, 미사일이 세워진 상태에서 불이 일어나면서 위로 올라가요. 얘는 뭐냐면은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서 위로 올라가요. 발사되는 양상이 달라요. 그래서 얘를 좀 유식한 말로 콜드 런칭, 즉 잠수함 발사 미사일 기술입니다. 물속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물 위로 올라왔다가 지상에서 물 위에서 열 전도가 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거 두 개는 모든 언론사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어느 언론사에서도 나오지 않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15, 17을 보시면은요, 자, 땅을 잘 보세요. 아스팔트에서 쏘고 있죠. 15와 17은요, 포장도로에서 미사일을 쏩니다. 근데 얘 보세요. 얘는 뭐예요?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그냥 흙이고. 자, 최소한 15와 17은요, 북한에 있는 아스팔트 길만 잘 보면은 어디서 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뭐예요? 훨씬 더 다양한 곳에서 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어디에서 쏘는지 이제는 진짜로 알 수가 없는, 아스팔트 길이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스팔트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땅 위에서도 미사일을 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이 보기에는요, 미국이 북한 미사일을 쏘는지 안 쏘는지 감시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 뭐 이런 내용까지 같이 있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에 찍어들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나의 동맹국인 한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만에 하나 북한이 미 본토로 미사일을 쏠지도 모르는데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는 순간요, 아마 바이든은 탄핵당할 겁니다. 뭐 북한은 핵을 계속 하고 있대. 이건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최근 올 작년 한 12월서부터 올해까지 좀 주요 사건들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2018년도 상황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가를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핵무기입니다. 그죠? 핵무기는요, 사실은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가장 강력한 폭탄입니다. 가장 강력한 수류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류탄은 혼자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습니까? 보통 군인들이 여기 차잖아요. 얘가 알아가지고 슉 날아갑니까? 아니죠. 빼서 안전핀을 풀르고 내 팔로 던져야지만 수류탄은 날아갑니다. 핵무기도 똑같아요. 핵무기는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핵무기를 움직일 수 있는 교통수단이 미사일입니다. 그죠? 그래서요, 핵과 미사일은 하나의 세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핵과 미사일을 별도로 이해하거든요. 근데 미사일이 없는 핵은요, 뭐겠어요? 이거는요, 자폭수밖에 안 됩니다. 안 그래요? 핵은요, 미사일에 실어가지고 날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떨어뜨리고 싶은 그 지역까지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지만 이 핵무기는 무기로서의 가치가 있죠. 자, 북한도 똑같습니다. 핵무기를 개발해요.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개발한 다음에는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죠. 어떻게 박차를 가하느냐? 여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북한이 미사일을 쏜 횟수들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횟수가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요, 단거리에서 중거리, 중거리에서 장거리로 사정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미국과 가까운 곳으로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제가 영상 한 개를 더 보여드릴게요. 아까랑 비슷하지만 다른 미사일 영상입니다. 비슷하죠? 그죠? 자, 이 미사일을 잡으시면은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솟구쳐 올랐다가요, 잠깐 공중부양을 해요. 잘 보세요. 잠깐 멈추죠. 그 다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위로 쭉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솟구쳐 올랐다가 멈췄다가 지금 불이 붙으면서 위로 슉 올라가는. 이 영상은요, 굉장히 중요한 군사 전략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특징, 미사일이 공중부양하다가 위로 올라가네, 이것이고, 자, 이제 미사일이 위로 올라가는데 뒤로 하얀 연기가 나오죠. 미사일은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 있고 연기가 안 나오는 미사일이 있어요. 얘는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에요.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이제 미사일 잘 보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미사일 형체는 안 보이고 연기만 보이죠? 우리 연기를 보면서 아, 올라가고 있네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연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기에서 어떤 변화가 보이십니까? 연기가 꺾였죠. 그죠? 연기가 꺾였다는 얘기는 미사일이 이동 경로를 급격하게 바꾸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게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제가 찾아보는데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는요, 이렇게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저만 합니다, 저만. 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얘는요, 발사대에서 압력으로 미사일을 빵 쳐가지고 띄운 다음에 띄운 상태에서 연료에 점화가 되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일반적인 미사일은요, 세워진 상태에서 점화가 되면서 위로 슉 올라가요. 얘는 빵 쳐서 공중에 뜬 상태에서 올라가요. 얘는 뭐냐? 일반적인 지상 발사 미사일이 아니라 잠수함 발사 미사일입니다. 잠수함 물속에 있잖아요. 물속에서 수면 위로 빵 쳐가지고 띄운 다음에 불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따라서 이 영상은요,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네. 실제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잠수함은요, 얘는 굉장히 독특한 물체입니다. 얘는 물속에 잠수하는 순간 얘 위치는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 땅 위에 있는 모든 미사일 기지를 촉토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잠수함은 박살나지 않고 살아남아서 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을 암시하는 영상입니다. 자, 두 번째, 연기가 나오는 미사일이라고 있죠. 미사일은 연료에 따라서 고체 연료 미사일이 있고 액체 연료 미사일이 있어요. 고체는 연기가 안 나옵니다. 아니다.
고체는 연기가 나옵니다. 액체는 연기가 안 나옵니다. 얘는 그럼 뭐예요? 고체. 고체와 액체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다가 기름 떨어지면 주유하잖아요. 액체 연료 똑같습니다. 발사 명령에 떨어지면 그때부터 주유합니다. 얼마 동안? 2시간 동안. 통이 크니까. 네. 그러니까 액체 연료 미사일은요, 발사 명령 떨어지면 2시간 후에나 발사가 되는 거예요. 자, 미 본토에서 북한으로 ICBM이 날라오는데 걸리는 시간 30분입니다. 뭔 말이에요? 액체는 주유하다가 죽는 거예요. 고체는 핸드폰. 어때요? 찰칵 윙. 즉시 가동이 되죠. 고체 연료는요, 5분 이내에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고체 연료는요, 실시간으로 군사 대응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미국이 미사일을 쏘면은 5분 이내에 북한도 미사일을 쏠 수가 있다.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 입니다. 세 번째, 연기가 꺾였어요. 미사일이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방향을 튼 겁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첨단 무기 체계 중에 하나가 MD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것이 있어요. 미사일 방어는 원리는 간단해요. 이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려고 있는 이 미사일이 10분 뒤에는 일로 오겠네 해서 요격 미사일, 이 미사일을 쏘아 맞추는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여기서 맞춰가지고 얘가 미국 땅으로 못 떨어지게 하는, 이것을 이제 MD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날아가다가 가겠나다가 여기서 미사일을 이동 경로를 바꾸어서 이 요격 미사일을 회피할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영상은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요, 북한이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떻게든 나는 미국을 때릴 거야. 안 그래요? 어떻게든 나는 미국을 때리고야 말겠어. 그러한 미사일을 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 영상은 2017년도에 북한에서 한 미사일입니다. 처음 보여드린 거는 올해 한 거고. 두 개가 똑같아요. 두 개가 다 잠수함 발사된 미사일인데, 첫 번째 보여드린 거는요, ICBM이기 때문에 무게가 엄청나요. 얘는 6주머니 올라오잖아요. 얘는 무게 가벼우니까 위로 형 올라가요. 그죠? 얘는 차이를 치고는 똑같습니다. 자, 아까 무슨 말이냐면요, 북한은 만약에 미국이 나를 때리면은 나도 어떻게든 미국을 보복 공격할 거야. 이제 핵무기는 만들었어. 이 운반체 미사일을 개발해 왔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되었는데, 2017년도에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등장했잖아요. 이때 기억나세요?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겠어, 이런 말을 9월달에 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트럼프가 토털리 디스트로이라고 하는 완전 파괴 발언을 주장하는데, 저는요, 이 발언보다 왜 트럼프가 9월 19일 날 이 발언을 했을까? 하필이면 8월 19일도 아니고 10월 19일도 아니고 5월 19일도 아니고 왜 9월 19일 날 이 발언을 했을까? 이거를 알아야 상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일단은 이건 가보요. 자, 이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궤적입니다. X축은 미사일의 이동거리, Y축은 미사일이 올라간 높이, 고도라고 하죠. 자, 파란색 보세요. 얘는요, 높이 올라갔다가 멀리 안 가는 거예요. 얘는 정상궤도로 가서 멀리 가는 거예요. 자, 파란색 17년 5월 14일 날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얘도 원래 이만큼 날아가는 미사일을 높이 쏴가지고 멀리 안 날아가는 거예요. 얘는 미사일 시험 발사입니다.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이 내 계획대로 개발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이거를 시험 발사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굳이 시험 발사이기 때문에 굳이 멀리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높이 쌓아 올려가지고 동해 앞바다에다가 똑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이 색깔 8월 29일 날요, 북한이 이런 식으로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정상으로 발사해요. 이거는 테스트가 아니라요, 발사 훈련입니다. 이거는 실제 발사예요.
2,700km를 날려보낸 겁니다. 그리고 9월 15일에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발사하죠. 발사해서 3,700km까지 날아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미국 사람이라고 하면은요, 자, 북한의 미사일 5월달과 8월달과 9월달의 미사일이 확연한 차이가 있죠. 이것들이 5월달에는 자기 앞바다에 떨어뜨리더니 8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쏘네. 9월달로 가면서 점점 더 나한테 가까운 곳으로 미사일을 보내고 있네죠. 얘네들이 10월달에 쏘면은 4천, 5천, 6천, 7천, 8천 점점 더 나한테로 가까이 쏘고 있는 거네. 이것들 봐라 이거. 너희들 한 번만 더 쏴봐. 죽여버릴 거야. 이게 9월 19일 트럼프의 발언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되시죠? 그리고 이 발언에 나오고 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말해요. 미군 통수권자의 막말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겠다. 뭐예요? 네가 나를 완전히 파악하겠다고 한번 해봐라. 난 쏘겠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11월달 2017년 11월달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쏩니다. 저요 이때 얼마나 숨을 죽여질 겁니다. 왜? 미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한 번만 더 쓰면 죽여버리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북한이 한 번만 더 해버린 거예요. 네.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왜 그랬냐? 다시 북한이요 높이 싸워가지고 자기 앞바다에다가 뚝 떨어뜨려버립니다. 다시 시험 발사. 아까 그게 화성 15요. 네. 얘가요, 얘처럼 정상적으로 했으면요, 이만큼 난다는 겁니다. 이만큼. 북한이 왜 이만큼 날아가는 미사일을 다시 고각으로 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러한 일이 2017년 9월, 10월, 11월 달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모른 채 지나갔지만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 정말. 트럼프, 문재인, 시진핑 다 초긴장 상태였었죠. 그 이후에 미국 몇몇 사람들이 쓴 책에 보면은 이때 엄청났었다 하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그 2018년 1월 1일 북한이 10년사에서 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겠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자,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자, 만들어진 건데, 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요. 자,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이유, 앞서 얘기했거든요. 김정은도 이때 얼마나 초긴장 했겠습니까? 문재인도 얼마나 초긴장 했겠습니까?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네. 이대로 가면은 큰일 나겠네. 야, 우리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너 왜 쏘는 거니? 그래서 17년 12월 달에 물밑적 초기가 일어난 겁니다. 남북 사이에.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때 남북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가느냐. 첫 번째, 자,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북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기를 원한다. 우리는 미국이 날 때리면은 나도 미국을 때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 나도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은 남쪽은 미국과 한미 군사 연습을 잠깐 멈춰라. 그리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멈춰라. 두 개를 멈추고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 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결과 이제 선수단 보내고 뭐 김여정이 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요, 미국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미국은요, 한 나라의 자기와 적대적인 한 나라의 무기를 없애는 방법은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때려서 없애거나, 두 번째, 살살 꼬드겨서 없애거나. 때리자 대화하자, 때리자 대화하자. 2017년 1년 내내 미국에서 넌지기 벌어집니다. 때리자 대화하자, 때리자 대화하자. 그런데 2017년 11월 달에 앞서 봤었던 것처럼 화성 15형이라고 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쟤를 때리면 쟤도 나를 때릴 수가 있어.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때리기가 어려워지죠. 때리자 대화해서요. 때리는 거는 힘들어지네. 그럼 뭐예요? 대화하자.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유, 이것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에 환장을 해가지고 대화를 한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북한이 경제 위기를 도저히 참지 못해가지고 대화에 나왔다. 웃기는 소리예요. 북한이 진짜로 경제 위기 때문에 미국의 도움이 필요해서 대화에 나왔으면요, 이거는요 1990년에 나왔어야 됩니다. 그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유는요, 북한은 어떻게든 저놈들을 좀 살살 꼬드겨서 없애야지. 저놈의 핵과 미국의 핵과를 없애야지.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든 미국이랑 대화를 잘해가지고 한번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경제를 한번 살려봐야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다리 소위 말해서 아다리가 마저 떨어진 거예요. 그 결과 2018년 6월달 아시겠지만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그죠? 정상회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 한반도의 평화에 이바지한대요. 그죠? 자, 새로운 북미 관계의 수립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한다면은 북미 관계가 먼저예요? 한반도 평화가 먼저예요? 북미 관계가 돼야 평화에 이바지하잖아요. 북미 관계, 그 다음에 평화인 거예요. 자, 이거를 이대로 두고, 그게 뭐냐고 보세요? 호상 신뢰 구축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추동한대요. 자, 이게 있는데, 비핵화는 그러면 이거보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죠.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형성된 너와 나의 신뢰를 가지고서 비핵화를 해나가셔야 해요. 이거는 뭐냐면요, 첫째,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자. 두 번째, 그 다음에 평화를 만들자. 셋째, 이 과정에서 형성된 너와 나의 신뢰를 가지고서 비핵화를 해나가자를 합의를 본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94년도에 제네바 기본합의서, 2000년대 9.19 합의, 그 이전에 북미 사이에 핵 합의는 몇 개까지 있어요. 그 이전까지의 핵 합의는요, 정반대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해야 한반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북미 관계도 좋아진다. 이거였어요. 이것을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왜?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수용을 한 거예요. 북한은 일관되게 북미 관계, 비핵화는 내가 너 믿어야 나도 핵을 포기하지 임마.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건데. 아무튼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근데 아시겠지만 결국 깨져버리죠. 하노이 회담에서, 그죠? 깨져버리는데, 하노이 회담에서 깨진 이유. 지금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이? 8시. 이거만 보고 잠시겠습니다. 이거 보고. 자, 그 북미 정상회담이 지났는데요. 김정은 트럼프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친서들이 오가요. 이게 작년에 다 나옵니다. 이걸 18년 7월달이니까 북미 싱가포르 회담 지나고 한 달 뒤에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 참 잘했다. 이것인데 핵심은 이겁니다. 자, 한반도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및 양국 간보다 평화적인 미래를 향한 첫 번째 주요 주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자, 비핵화가 앞자리겠죠. 그죠? 이거 딱 느낌이, 트럼프는 비핵화를 좀 강조하네. 그죠?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이 편지에 대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답신입니다. 마찬가지로 앞부분에 우리 참 잘했다 이건데 핵심은 여기에 있죠. 나는 조미관계의 개선에 획기적 진전이 우리의 강권만큼을 합당의 것이라고 믿는다. 뭐예요? 김정은은 북미관계. 자, 또 18년 8월달 또다시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뭐 앞부분 다 빼고 핵심은 여기에 있죠. 이제 완전한 비핵화를 비롯해서 또다시 완전한 비핵화가 앞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또다시 이 편지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또 편지를 보내요.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거 보세요. 핵무기나 발사장이나 핵물질 이러한 문제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한번 비핵화 관련돼. 이러한 문제들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줄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냐.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계속 나한테 비핵화 얘기하는데 비핵화를 하려면은 북미관계도 좀 개선되고 우리 싱가포르에서 합의 맞던 것처럼 평화도 좀 만들어지고 이래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비핵화 얘기를 하고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양 정상 사이에 얼마나 치열한 외교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나. 미국은 끊임없이 비핵화. 북한은 끊임없이 아니야 임마 정상화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서 싸우고 있었고 이것이 결국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노이 회담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요, 자 이거랑 이 편지의 내용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 넣고 보면은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앞서 싱가포르 성명이 뭐였어요? 첫 번째, 북미관계 정상화, 평화, 비핵화. 트럼프가 어긴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내용이 맞게끔 북미관계를 먼저 해야지. 이게 지구장차 해왔었던 거죠. 아무튼 이런 과정 통해서 결국 2019년 2월달에 한노이 회담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2019년 이제 19년 2월달에 하노이가 깨지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과정에 8월달이면요 이런 거였어요. 실무급 북미 사이의 회담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무슨 편지를 보내느냐, 다시 한번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실무급 회담을 앞두고 있는 이때여가지고 나는 미국 네가 군사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할 걸로 나는 생각을 했다. 근데 중단 너희가 안 했지. 너희들이 훈련을 하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 군대 아니냐? 이거야. 야,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나 기분 진짜 안 좋다. 야, 나는 있잖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자도 석방해주고 유일하도 송환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넌 나한테 뭐 했니?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 여기 보세요. 자, 이 편지가 얼마나 수치가 오냐면요. 트럼프 각하께서 해주신 거 나에게 해준 것은 뭐냐. 그 다음에 나는 우리 인민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나는 다 줬는데 너 아무것도 안 주지 않냐. 나 인민들한테 뭐라고 말하냐. 할 게 없다. 굉장히 완곡한 표현이지만요. 너랑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임마. 이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거 이후로 이제 깨져버립니다. 완전히 이제는 안 돼. 아, 북한이 결론을 내리죠. 결국 미국은 우리랑 진지하게 협상할 의사가 없었구나 이놈들이. 결국 시간 끌다가 기회 되는 날을 또 때리려고 준비를 시간 끌기 용이었었구나. 내가 그러면 이 대화에 나갈 이유가 없지라고 북한이 결론을 내린 시점입니다. 이거 이후로 이제 다시 핵개발로 쭉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 앞서 봤었던 15형 막 18형 막 나오고 이런 과정이 진행이 되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기 결론. 미국은 선비핵화, 북한은 선관계 정상화.
이것이 충돌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 실패했죠. 그래서 북한은 앞서 2018년도 남북미 회담 시작할 때 핵과 비핵시험 하지 않을게 했는데 이제 지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핵과 미사일을 재가동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미국은 북한 핵 개발하는 미사일 하면 위협하네. 다시 과거 패턴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북미 상호 간의 강경 발언 이어지게 되고 유관이면서 문재인 정부는 설 자리를 잃었던 거죠. 그래서 남북대화도 파탄, 북미대화 파탄.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윤석열 정부의 등장. 이제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지금이 8시 10분이죠. 네.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